35억을 챙긴 백현동 로비스트 이재명 정진상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예. 문재인 정권하에선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덮어버렸던 사건인데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로비스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이거든요. 거의 그 수족과가 다름없는 그런 인물이죠. 예. 그다음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은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을 통하게 되면 딱 허가를 받게 되는 김인섭을 딱 잡으면 그 35억 자금 줬죠.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는 거예요? 정진상으로 가는 거고 예. 더 나가서는 누구로? 이재명한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 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35억을) 챙긴 백현동 로비스트 김모 씨라고 그러는데 이재명 정진상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건인데 예.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하에선 이게 이제 수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덮어버렸던 사건인데 이제 새롭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 요지는 바로 뭐냐면 그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의 그 판박이로 똑같아요, 구조는. 예. 그러니까 로비스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이거든요. 2013년에서 2015년에 예.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시장 당선을 위해 개선할 때요. 그렇죠. 선거 캠프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하고 당시에 얼마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막중한 인물이네요. 그렇죠. 뭐 네. 거의 그 수족과가 다름없는 그런 인물이죠. 예. 이 인물이 당시에 이제 아시아 데벨로퍼라는 그 개발 회사가 있는데 거기 예. 정모 대표라는 사람에게 청탁을 받는 겁니다. 그게 2014년이거든요. 청탁을 받아가지고 백현동에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식품연구원 부지. 예. 그것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청탁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로서 70억을 약정을 했는데 예. 35억을 받은 겁니다. 그냥. 네. 35억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그걸 받고 왜냐하면 김인섭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그냥 바로 이재명 바로 밑이었지 않습니까? 예. 선대위원장이면 뭐 선대위원장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거기 뭐 돈도 오가고 막 이런 자리잖아요. 예. 거의 뭐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신복이네요. 그래서 신복이니까 굉장히 막역한 사이란 말이죠. 예. 그걸 믿고 그 로비를 집어넣고 그 로비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하면 김인섭에서 정진상을 통해 가지고 예. 이재명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정진상하고 당시에 그 김인섭 씨하고 정진상은 그 예. 당시에 115차례에 걸쳐서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이 나오고 예? 뭐 통화만 했겠습니까? 만나기도 했겠죠. 15번을요. 네. 그러니까 그 로비를 한 것이고 그러면은 인허건자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잖아요. 예. 이재명으로 바로 올라가고 이재명이 이제 허가를 땅땅 내려줘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봐도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옹벽도 있고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이제 민간 임대 100%로 하려고 했거든. 예. 근데 100%가 아니라 민간 임대가 10%로 줄어들고 90%가 임대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분양이 90%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노다지가 돼버린 거죠. 예. 거기다가 이것도 단계로 용도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예. 보통 용도 변경할 때 조금 봐주고 사정을 좀 봐주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맥시멈 아마 2단계일 겁니다. 이거 하나, 둘, 셋, 4단계로 팡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해줬으니까 누가 봐도 특혜인 거죠. 이걸 이걸 통해서 저 아시아 디벨로퍼 이 측에서 얼마를 가져갔냐면 예. 3,200억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비용 다 빼고 수익만 그렇죠. 3,200억이네요. 그렇죠. 3,200억 원의 그 수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죠. 이것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남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욱 씨는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이제 그 이후에 자기가 시장 만들어줬잖아요. 예. 자기가 선거운동하면서는 시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막강한 로비스트죠. 예. 남욱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다. 그다음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은 성남시의 허가방이다.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을 통하게 되면 딱 허가를 받게 된다. 이른바 관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욱하고 김인섭 이 사람은 이제 예. 빵 동기예요. 남욱도 그때 이제 2015년인가 감옥 들어갔는데 이때 이 사람이 또 알선수재 같은 범죄죠. 예. 같은 범죄를 이미 들어와서 빵에서 같이 지냈다가 아니 그러면 같은 감옥에서 남욱과 김인섭은 서로 알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같은 방에서도 알았다. 그래서 아. 남욱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를 예.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이 큰 로비스트고 사실상 성남시의 허가방이었다. 예.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이 사람을 통하면 다 됐다라는 거고 그럼 예. 이 사람은 누구랑 연결됐느냐? 당연히 그 집사인 정진상하고 연결됐고 바로 위에가 뭡니까? 인허가 권자인 예. 이재명 시장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누군가의 정치인의 신복인 사람이 감히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35억 원의 돈 그리고 실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그 돈 3,200억의 수익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된 걸까요? 어딘가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명목을 뭘로 가져갔냐면은 예. 로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70억을 원래 받기로 했는데 35억은 일단 가져간 거예요. 예. 밝혀진 게. 그 35억을 로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갔으면 이게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자금의 흐름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외곽에서 쪼인다 그래서 김인섭 씨의 측근에게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게 딱 기각이 돼 버렸네. 지난번에요, 그죠? 네, 지난번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범죄 사실 소명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 소명됐고 예. 문제는 뭐냐면 관련 증거가 다 확보가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다음에 주거가 불명한 게 한 게 아니라 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이제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예. 뭐 측근이 또 김 씨의 마침. 아. 이 김 씨가 뭘 했냐면은 주로 김인섭은 위를 상대한 겁니다. 정진상 예. 상대하고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을 상대한 거고 거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이 측근 이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의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황당한 라인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한번 옆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것도 황당하네요. 왜냐하면 아니 성남시의 업무 체계를 예. 제3자가 또 이 그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오히려 관리를 했다. 그렇죠. 들어와서 이게 윗분들의 의사다라고 해서 성남시의 공무원들한테 집행을 시키는 일을 갖다가 그 측근인 김 씨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김인섭 씨는 이제 곧 그 검찰에서 아마 구속영장을 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인섭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이 35억 자금 투처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가는 거예요? 정진상으로 가는 거고 예. 더 나가서는 누구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 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지금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35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인허가라는 것 자체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이건 빼박캔트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빼박캔트인데 이제 또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예. 문제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이 자금의 흐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저쪽으로 건너가거나라고 하면 빼박캔트가 되는 거고. 예. 아니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김인섭 선에서 하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 적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김인섭이 혼자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인허가권자는 누굽니까? 이재명이란 말이죠. 예.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35억이 부당한 자금이고 범죄 자금이다라는 예.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그 시장 당시 시장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배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증이 되겠죠. 예. 예. 아니 이게 우리가 백현동 관련된 이야기는 그동안 용도 변경 쪽만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교수님 궁금한 게 그때 분명히 이 분당과 관련된 백현동도 그렇고 조사가 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사를 하다 말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고 그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요번에 35억 받은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거기가 아파트 들어설 그렇게 들어설 자리가 그러니까요. 2천 가구인가를 지었거든요. 거기 예. 3만 평에다가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예.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거든요.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딱 바로 유동규 김문기 연결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참여가 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몽땅 다 저쪽에다 넘겨준 거. 아시아 디벨로퍼가 그쪽에다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가 왜 무산됐는가? 그다음에 왜 용도 변경이 됐는가? 예. 그다음에 왜 애초에 계획대로 임대주택 100%가 아니라 왜 임대는 10%만 해놓고 예. 생색만 내놓고 나머지 90은 분양주택으로 해가지고 예. 왜 그렇게 막대한 3천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왜 특정한 사람 그 사람한테 안겨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게- 아니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대장동하고 똑같아요. 아니 대장동은 그래도 1,800억 2천억인 거예요.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예. 환수한 치적의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얼마가 환수가 된 겁니까? 환수된 게 없는 거죠 지금 전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환수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예. 환수되는 게 아니라 대개 그런 개발하게 되면 원래 그 기부채나 받는 거고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건 환수랑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하.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장난에 불과하고 예. 여기는 그런 뭐랄까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하나도 없는 거죠. 뭐가 예.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교수님 이 대목에서 자꾸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여의도에도 지금 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지금 굴지의 시공사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성남 정도면 그리고 용도가 변경이 됐다면 앞다투어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이 굴지의 이름도 우리가 알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시아 디벨로퍼가 낙찰이 된 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다 짜고 들어간 거죠. 짜고 치고 판을 짜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이제 민간이 같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들 때는 경쟁을 시켜서 예. 가장 시에 유리한 쪽에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게 이익이 그냥 들어오고 그들도 물론 이익을 보겠지만 예. 상당 부분의 이익이 이제 시로 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 안 거치고 그냥 한쪽에다 다 몰아붙인 거고. 그다음 이런 특혜 용도 변경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인 거고.